아침은 늘 같았고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처럼 울렸고 잘게 갈린 과일 향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으며 그 모든 풍경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다가와 잔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요. 요즘 기운 없어 보여. 그 말은 어느새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고 그래서 남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의심 없이 그 주스를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으며 식사를 마친 뒤 아내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하나 들자. 남자는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되물었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 모르잖아. 그리고 당신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고 혹시 모를 일 대비는 해둬야지.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며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피곤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도 속이 불편했고 아무 이유 없이 메스꺼움이 올라왔으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자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단순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안심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아침에도 아내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주스를 건넸고 그 장면은 너무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컵을 들지 못한 채 잠시 바라보고 있었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시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오늘은 안 드세요? 그 웃음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낯설었고 그래서 남자는 괜히 더 불편해졌지만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실게. 그 한마디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몸은 무겁고 숨은 답답했으며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보험, 그리고 주스, 그리고 점점 이상해지는 자신의 몸. 그 세 가지가 서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점점 또렷해질수록 남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고 단지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짧은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처리되면 끝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자는 숨을 참은 채 천천히 화면을 넘겼고 그 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가진 계획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보험, 매일 아침에 주스, 그리고 점점 망가지는 자신의 몸.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남자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고 남자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주스를 건넸고 남자는 그 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있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컵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고
아내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상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주스를 만들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잔을 내밀었지만 남자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르는 척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주스를 입에 가져가는 척하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고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버렸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물었고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으며 속으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다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너무도 익숙한 사이였습니다. 보고 싶다. 오늘도 힘들었지.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 그 문장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남자는 그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조금씩이면 문제없어. 보험은 이미 준비됐고. 남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만든 계획. 그리고 자신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다른 병원을 선택했으며 이전과 달리 자신의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했고 최근 몇 달 동안의 변화와 반복되는 증상 그리고 일상의 패턴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추가 검사를 권했고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들어갔고 집 안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웃음. 남자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고 들려오는 말들을 놓치지 않으려 숨조차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요즘 더 약해진 것 같아. 보험 문제는 걱정 없어. 그 순간 남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말이 너무 평범했어.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잠든 척을 했고 아내의 움직임을 지켜봤으며 한참 후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죽인 채 뒤따라 나갔고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어.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보험금 나오면 우리 바로 떠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주스를 건넸고 남자는 그 컵을 받아들었으며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얼굴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아침마다 주스를 건넸으며 다정한 말투로 남자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고 남자는 그 연극의 끝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병원이 아닌 더 큰 병원을 찾았고 최근 몇 달 동안의 변화와 반복된 증사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 상태가 악화되는 패턴까지 자세히 설명했으며 의료진은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 가지 추가 검사가 진행됐고 남자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묘한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순간 남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병원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고 눈에 띄지 않게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아내가 없는 시간에는 그녀의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잔을 받아들었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척을 했지만 아주 미세한 순간을 이용해 그 내용을 버렸으며 그 행동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덜 피곤했고 속도 덜 불편했으며 손의 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남자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일부러 일찍 잠든 척을 했고 아내의 움직임을 기다렸으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뒤따라 나갔고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제 눈치 못 챌 거야. 남자의 눈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끝이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갔으며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신고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볼 것인가?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주스를 건넸고 남자는 그 잔을 받아들었으며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사냥당하는지 보여줄게. 남자는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차분한 계산만 남아 있었고 감정은 최대한 눌러둔 채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고 아침마다 주스를 건네며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남자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는 일부러 상태가 더 나빠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숨이 가빠지는 척을 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 앞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내는 순간 눈을 들었고 남자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병원 다시 가봐야 할까?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 웃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위치, 그리고 녹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증명할 단계라는 것을. 며칠 뒤 남자는 일부러 집을 비우는 척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간 뒤 잠시 후 다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들려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 요즘 더 약해졌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잠시 침묵.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우리 바로 떠나자. 남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 확실한 거지. 아내의 대답. 걱정 마, 완벽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고 아무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으며 그 순간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주스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 잔을 받아들었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스를 건넸고 남자는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요, 오늘은 안 드세요? 남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끝이야. 완벽해.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가만히 섰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이었다. 잠시 후 아내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